안녕하십니까. 유니TV 한반도는 지금의 김하늘입니다. 오늘은 경제사회분석과의 송혜경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요. 우리 측이 이 설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거부를 해오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죠. 이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6일에 대안적 십조사 명의로 이번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는 실무 접촉을 갖자고 북한에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1월 9일에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서 한미 군사훈련 그리고 시간상의 촉박함 등을 거론하면서 상봉행사 개최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거부한 의도도 그렇고요. 향후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북한의 거부 의도 자체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가 어렵고요. 일단은 북한이 밝힌 이유가 모두 부분적으로 좀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북 관계는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성사되지 않은 것을 두고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고령의 이산가족 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성사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는요, 한 주간 북한 내부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지난 1월 8일은 김정은 제1비서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9일에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앞으로 2달 뒤에 최고인민회의 13기 대의원 선거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네, 이 북한은 그동안 정치 지도자의 생일을 공식 명절로 기념해서 지내왔잖아요. 이번 김정은 제1비서의 생일은 어떻게 치러졌습니까? 지금까지 북한 당국은 김정은 제1비서의 생일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 8일 평양체육관에서 개최된 친선 농구 경기를 보도하면서 김정은 제1비서의 생일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점이 가장 특이한 점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전직 프로농구 선수인 데니스 로드맨이 1월 6일 네 번째로 북한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1월 8일에 전직 NBA 선수팀과 북한의 해플팀 간의 친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를 하기에 앞서서 데니스 로드맨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선물을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농구 경기 개최 외에는 특별히 기념하면서 없이 조촐하게 지나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에 비해 김정은 제1비서가 아직 집권 기간이 짧고 또 3년상 중이라는 점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정은 제1비서의 행보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뭐 작년에 이어서 새해 들어서도요, 군 관련 공개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고 뭐 이렇게 공개 활동의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올해 공개 활동을 좀 짚어보기에 앞서서 2013년 김정은 제1비서의 공개 활동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에 김정은 제1비서는 총 209회의 공개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권 1년 차인 2012년에 151회에 비해 약 40%나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공개 활동 분야도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경제가 71회, 군이 62회, 사회문화가 48회로 경제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방문 지역도 평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만 지방 방문 비율 자체는 2012년에 15%에서 2013년 28%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는 총 지난 1월 12일까지 총 5차례 공개 활동을 했는데요. 신년사 발표를 제외하면 금수산 기념궁전 방문, 군 수산물 냉동시설 시찰, 그리고 농구 경기 관람, 그리고 인민군 제534부대 시찰까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각 분야별로 한 차례씩 공개 활동을 했습니다. 결국 작년 12월 연말에 군부대를 연달아 방문했던 것 때문에 군과 관련된 공개 행사가 많다라고 좀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만 2013년 김정은 제1비서의 공개 활동은 전반적으로 각종 건설 현장을 좀 직접 확인하면서 활동 반경을 좀 확대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2014년이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에 김정은 제1비서의 공개 활동 특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동향 중에 하나가 바로 최고인민회의죠.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1월 9일에 공고했다고 하던데요. 그 배경을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북한의 헌법과 선거법을 보게 되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60일 전에 선거일을 좀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공고는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 북한의 정치 제도에 따른 정해진 일정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3월 9일에 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열릴 텐데요.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일단 북한법을 보면 선거일 40일 전까지 선거구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대의원 후보자들은 선거자들의 추천을 받거나 정당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선거일 5일에서 3일 전까지 등록을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앞으로도 대의원 선거 관련해서 북한에서 여러 가지 발표가 이어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최고인민회의가 제13기 대의원으로 이렇게 새롭게 구성이 되고 나면은요,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 측에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사항이 있다면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구성되면 제일 먼저 최고인민회의 내에서 상임위원회와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방위원회, 내각,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 같은 기관들의 구성원도 최고인민회의의 선거 등을 통해서 교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들을 요약을 해보면은요, 이 최고인민회의가 바뀌게 되면 북한의 주요 국가기관들이 새롭게 구성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 장성택 숙청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또 어떻게 나타날지 이게 또 주요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장성택 숙청의 파급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어떻게 얼마만큼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다만 김정은 제1비서가 집권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군과 당, 내각의 인사들을 교체해 왔습니다. 따라서 인사 교체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도 좀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외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북한 대외 동향은 어땠습니까? 전해주실까요? 네, 미국의 국방 예산 문제 그리고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패 문제 등을 소재로 좀 비난을 발표했습니다만 그 외에 좀 별다른 동향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동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북한 내부 동향으로는 어떤 것들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지난 1월 13일에 일본의 안오키 간지 참의원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6일에 귀국할 예정이고요. 북한을 방문하는 목적으로는 북일 간의 스포츠 기류와 의원 방북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인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전망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1월 한 달은 대내적으로는 아무래도 각 분야별로 신년사 관철 걸기 모임 같은 것을 독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남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여러 이슈를 가지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외 측면에서는 북일 관계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사회분석과의 송혜경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을 알아봤습니다. 사무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